안녕하십니까. 홍보팀장 정병준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 10월 4주차 구리시 정례 기자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도시개발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브리핑은 여우현 도시개발교통국장이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도시개발교통국장 이현입니다. 오늘 이제 좀 브리핑 드릴 내용은 이제 두 건인데요. 두 건은 저희 그 도시개발교통국 소관에 도시개발과하고 균형개발과 각각 한 건씩 있어서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저희 그 배석한 담당 과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장 황홍식 과장입니다. 균형개발과장 최수춘 과장입니다. 도매시장개발팀 윤경일 팀장입니다. 균형개발과 도시정비 1팀장 홍주영 팀장입니다. 또 도시정비 1팀의 주정우 주무관입니다. 이렇게 이제 관련되시는 그 과장, 팀장, 실무자 배석한 상황에서 이제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추워진다는 소식적이 있었는데 좀 서늘한 날씨지만 아침 일찍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그 균형개발과 소관인 사항인 구리시 교문동 한성 1차 아파트 재건축 안전진단 결과와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인 유통종합시장 내 시민마트 점포 명도 소송 결과와 또 시민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롯데마트 입점 개장 시기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교문동에 위치한 한성 1차 아파트는 그 교문 택지지구 하면서 그 사업을 한 사업이고요. 지상 5층 규모로 16개 동, 세대수는 약 한 490세대로 건설이 되어서 지난 1990년 12월 달에 준공이 됐으니까 34년 정도가 이제 경과된 아파트죠. 그러다 보니까 노후 공동주택으로서의 건물의 노후화는 물론 당시 이제 공동주택할 때는 지하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상당한 그 아파트 단지 내 심각한 그 주차난을 겪고 있어서 계속해서 주민들로부터 어떤 재건축에 대한 그런 그 의지를 시에 계속 표명을 해오던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도시 및 주거 환경 그 정비법에 따라서 먼저 1차 안전진단을 저희들 시에서 자체적으로 전문가들을 좀 위촉을 해서 육안으로 설계 도서나 각종 그 자료를 가지고 육안으로 먼저 1차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그 결과가 이제 D등급이 나왔던 거죠. D등급은 뭘 나타냈냐 하면 건물의 노후화가 되어서 정밀 안전진단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결론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정밀 안전진단까지 추진하는 걸로 해서 이제 추진했는데 다만 문제는 그 당시에 뭐가 문제였었냐면 정밀 안전진단 비용이겠죠. 그게 통상적으로 한 세대수라든지 동수에 따라 가지고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약 한 16개 동 490세대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 비용은 약 한 2억에서 2억 5천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그거를 주민들이 십시일반 모아서 하기에는 상당히 이제 그 부담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에서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일단 정밀 안전진단의 비용 부담을 다소나마 좀 완화하기 위해서 그때 처음으로 구리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조례를 먼저 제정을 시의회 의결을 받아서 조례를 먼저 제정을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구리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총 안전진단 비용은 2억 3,637만 6천 원이 소요되는데 이 중에 시비가 70%인 1억 6,546만 3,200원 도비는 이제 30% 나머지 7,090만 원 정도를 투입해서 용역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정밀 안전진단 용역은
저희 그 도비나 시비가 투입이 안 되더라도 만약에 주민 모금으로 해서 그걸 하더라도 그 발주나 모든 그거 자체는 시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 관련 법에. 그래서 그 비용을 저희 시비하고 도비를 해서 시가 용역 발주를 해서 행정 절차를 밟게 되었고, 정밀 안전 진단 기관인 재단법인 한국건설품질연구원이 낙찰을 받아서 금년 7월부터 10월까지 이제 재건축에 대한 정밀 안전 진단을 실시한 결과 점수로는 44.55, 등급으로는 2등급 판정이 나왔습니다. 2등급이라는 것은 재건축을 할 수 있다, 법적으로 할 수 있다는 판정이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현재 한성 1차 아파트는 34년이 경과해서 재건축 정비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구조적으로 보면 해당 아파트가 참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1990년도 12월 달에 준공이 되었으니까 아마 그 전부터 88년 이때부터 이제 공사가 됐는데, 그때 뭐 잘 아시겠지만 가장 첫 번째 요인이 분당 개발하고 여러 가지 하면서 이슈화 됐던 그 건축 자재인 모래가 품귀 현상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무슨 모래를 썼냐? 해사, 즉 바다 모래를 세척을 해서 쓰게 되었고, 저희 뭐 관내에는 그 한성 1차 아파트뿐만 아니라 바로 옆에 두산 아파트도 그런 시기에 지어진 것이고, 가장 대표적인 건 도매시장도 사실은 해사를 그 세척을 해서 그 건립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노후도가 도매시장이 지금 저희 95년도, 6년도 이때 개장이 됐으니까 거기도 그날 30년 가까이 되거든요. 근데 옥상에 보면 콘크리트에 좀 그런 부분이 그때 그 영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런 요인이 하나 있었고요. 노후화가 빨리 진행된 부분이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는 공법의 차이입니다. 지금 공법은 통상적으로 저희들은 RC라고 하는데, 이게 통상적인 그 RC 공법이 거푸집을 만들어서 현장에서 거푸집을 만들어서 철근을 안에 그 넣어가지고 하는 게 그게 RC 공법인데, 반해서 요 한성 1차 아파트하고 두산 아파트는 PC 공법이라 그래가지고 소위 말하는 조립식으로 된 거죠. 그 공정을 현장에서 앞서 말씀드린 거푸집을 설치하고 철근을 넣는 게 아니라 이미 그거를 제작을 해와가지고 현장에서 그거를 갖다 붙이는 조립식으로 건립이 된 구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PC 공법이라는데, 요 공법은 고층 아파트는 도입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이제 그 10층 이하, 요게 5층이니까 10층 이하는 그런 공법으로 이제 사용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2022년도 1차 그 안전진단할 때 현장을 육안으로 이제 전문가들하고 같이 봤을 때도 앞뒤 베란다, 지금 사진에 좀 나옵니다. 앞뒤 베란다가 육안으로도 쳐져 있는 형상이에요, 이 아파트가. 그러니까 이게 조립을 하다 보니까 한 30년,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모래 자재 회사를 쓰다 보니까 좀 노후화가 빨랐고 철근이 보일 정도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누수라든가 이런 거는 제가 육안으로 봤을 때 조금 심각하다 할 정도로 그렇게 육안으로도 이제 볼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콘크리트가 약간 이탈이 되다 보니까 철근이 이제 좀 노출되는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형식으로 되다 보니까 노후화가 다소 좀 다른 데하고는 좀 약간 빨랐다 하는 그런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그런 노후화된 아파트에 이런 정밀 안전 진단을 통해서 어떤 건축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고, 다만 이제 앞으로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느냐. 한성 1차 아파트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마찬가지로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저희들한테 들어오면 바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 상당히 여기가 5층이기 때문에 지금 2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그래서 3종으로 이제 하게 될 경우는, 얼마 전에 이제 도시계획과에서도 3종 일반 주거지역에 대해서는 용적률 당초 280%에서 이제 300%가 됐기 때문에 충분히 어떤 재건축에 상당히 그 한성 1차 아파트에서는 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큰 부담금 없이 이렇게 재건축에 상당히 신속하게 진행이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저희 구리시 관내는 30년 경과된 아파트 개소수가 한 1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바로 옆에 있는 두산도 지금 정밀 안전 진단 용역이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어서 거기도 마찬가지로 5층 규모고 앞서 설명드린 대로 동일한 조건이기 때문에 거기도 정밀 안전 진단 결과가 2등급으로 나온다면 바로 재건축이 주민들 동의만 3분의 2 이상 된다면 바로 그 동의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그 양쪽 베란다가 처짐 현상, 누수 이런 것이 거의 흡사하기 때문에 재건축에 뭐 속도를 내는 건 주민 동의는 문제없이 요건을 갖출 것이다. 저희 시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구리시 관내 11개소 중에 이제 2개소가 그렇게 진행이 되니 나머지 9개소도 그런 안전진단이나 정밀 안전진단을 시에서 그 기금을 통해서 지원을 해서 그 만약에 2등급이 나온다면 신속하게 저희들은 앞으로도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충분히 시에서도 적극 추진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이어서 이제 유통종합시장의 시민마트 점포 명도 소송 결과와 롯데마트 입점 개장 시기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어저께 이제 그 시민마트 그동안에 그 간판들이 뭐 5개 간판들 이런 것들이 어제부로 다 철거가 됐습니다. 뭐 지나가시면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저께 하고 어저께 이제 작업을 다 해서 시민마트 간판은 다 철거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지난 5월 달에 저희들 브리핑을 드릴 때 그 유통종합시장의 시민마트 운영자인 그 엘마트와 시민마트 점포에 대한 점포 그 명도 소송을 한다고 아마 5월 달 브리핑에서 한번 드렸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이제 사항하고 그다음에 향후 계획하고 이런 사항들을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명도 소송은 지난 10월 4일 날 저희 구리시가 승소를 했습니다. 그 승소를 하고 단 한 가지 이제 그 골프 연습장, 실내 골프 스크린 골프장은 그 명도 소송하는 과정에서 명의가 계약서상에 정확히 안 돼가지고 그거는 좀 기각이 돼서 다시 그 정확한 계약서상에 명의가 좀 자체적으로 계약서상에 명의를 바꾸는 바람에 법원에서 이제 기각이 된 사항인데 그 스크린 골프장에서는 계약서상의 명의를 정확히 기재를 하도록 해서 명의를 바꾸지 못하도록 한 상태에서 요거는 소송을 별도로 또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0월 4일 날 말씀드렸던 대로 점포명도 소송 결과 구리시가 승소를 하게 되었고요. 거기에 따라서 당연히 그 결과에 따라서 명도 소송 8월 27일까지가 이제 명도 소송 저희들 점포 그 기간이었었는데 그 이후에 8월 29일부터는 그 출입을 할 수 없도록 모든 걸 이제 그 출입문을 봉쇄를 하고 그 조치를 하고 이어서 이제 10월 4일 그 소송에서 저희들이 승소하기 됨에 따라서 모든 권리는 이제 시로 넘어왔다 법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남은 일은 거기에 따른 이제 강제 일부 남아있는 강제 자진 철거가 안 됐으니까 강제 집행을 준비를 하고 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면서 롯데마트에 대해서는 11월 초까지 사업 계획서 점포 매장을 어떻게 꾸밀 건지에 대한 계획서가 11월 초까지는 저희들한테 다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강제 집행에 대한 모든 걸 하면서 그것이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따른 정확한 면적이나 이런 걸 해서 바로 롯데마트는 1월 빠르면 12월 말 중하순 늦으면 한 1월 초쯤 해서 바로 리모델링 작업을 이제 실시를 하게 돼서 아마 늦어도 4월 또 리모델링 작업 여하에 따라서는 당겨질 수도 있기 때문에 3월, 4월 이 중에는 늦어도 4월 중까지는 영업을 개시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은 그동안의 점포, 그러니까 엘마트에 속해 있던 소규모 점포들이 있어요. 분식집이라든지 안경점 여러 가지 그 점포에 대한 승계 방안은 롯데하고 협의를 보면서 공고문에도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공고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은 협의를 하는데 그 소규모 입점주들을 제가 면담한 결과로는 지금 롯데마트에 굳이 승계 요청을 하는 사유는 다른 건 없고 그 영업 면적에 롯데마트가 같이 들어갈 경우에는 롯데마트에 승계를 하는 것이 맞고 롯데마트가 그 면적이 잔여 면적이 발생된다면 시하고라도 계약을 해서 영업만 지속성을 가지고 하면 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집이 롯데마트에 11월 초까지 그
MD 그러니까 상품 진열 계획이라든가 그 계획을 봐서 잔여 면적이 발생이 된다면 그 집이 롯데하고의 승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시하고 직접 계약을 해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드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렇게 마무리를 하면 큰 어떤 롯데마트 영업 개시하는 데는 문제는 없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민원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해서 소규모 점포 한 26개 정도 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영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하게끔 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 그래서 그런 민원은 이제 해소된 것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좀 질문해 주시면 저도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